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1월에 결정될 중요한 정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대출 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에요.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지역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원래 주택 양도세율은 6에서 45%거든요. 근데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 플러스,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플러스를 해서 가산세를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를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이 38%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5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는 68%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양도차익 2억 원, 3주택 처분자 보유기간 62개월로 계산했더니 현재 양도세는 5천만 원인데 중과 부과일 시 무려 1억 2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애국자 소리를 듣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세부 부담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때 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도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0일까지 유예 적용은 현재 확정이 됐어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정도 남았죠?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까지 나온 방향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4년 만에 부활 예고. 자, 기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정부가 곧 발표할 2020년 경제성장 전략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미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렇게까지 봐요. 유예 종료 시점이 5월 9일인데 이때까지 이미 예고가 돼 있지 않냐. 시장 인지가 충분해서 추가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모두 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5월 9일 전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매물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매물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금 내면서 못 판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5월 9일 전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지역이 뭐예요? 3중 규제가 적용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만 주택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양도세 중과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5월 9일 전후에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된 마당에 이거는 유예가 더 연장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최대 문제는 매물 부족이에요. 이거 지금 집 사러 가신 분들은 이거 상황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왜 그러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대출 규제의 결과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끼 매물의 출현을 막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은요, 매물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새낀 매물하고 입주 가능한 매물과도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새낀 매물이 없네? 그럼 입주 가능한 매물이 나는 가격을 올려야겠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주 가능한 매물도 줄어들었어요. 왜?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죠. 비싼 아파트일수록 대출 한도를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갈아타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자, 이 대출 받아봤자 기존 집보다 그렇게 많은 비싼 아파트 못 사다 보니까 그냥 눌러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낀 매물도 사라지고 갈아탄 매물도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한 놈만 걸려라 하는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 1월부터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도 팔았던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된다? 안 판다는 거죠. 매물 부족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요, 수요가 공급보다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 부족은 더 가파른 집값 상승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효과가 있었다면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집값은 좀 안정된 흐름이 있었겠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 확대되면서 오히려 집값은 올라갔다는 거죠.
현재 15억 초과 주택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저는 서울과 경기 12개 시로 확산될 겁니다. 3중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팔려고 했던 다주택자도 못 파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재정경제부 기재부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2020년 경제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안 믿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거 정책 담당자들이 조기에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5월 9일 전후로 매물 늘어나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실제 작년 15 부동산 대책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발표 후 실행까지 한 5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5일장이 열렸다 많이 있었잖아요. 이때 실제 매물이 많이 나왔고 거래도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집값이 떨어졌다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고 싶은 사람들이 괜찮은 가격에 샀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됐다는 거죠. 문제는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것도 가격대별로 다르지만 10억대, 20억대 아파트는 조정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번 대책은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방안은요, 일시적으로 매물 증가 효과만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물 감소 효과를 더 크게 부를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식은 1월 부동산 대책 추가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월 부동산 대책 유출됐다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보도자료는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소식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이 열렸거든요. 여기서 공급대책 발표 시점과 그린벨트와 전세대출 힌트가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은요, 1월 중순으로 얘기가 나와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1월 3일부터 11일까지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때 복귀할 때쯤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월 15일 전후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올해 작년 12월 발표 예정이었다가 1월로 좀 늦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대책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게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내용인데,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문제가 민감한 서울의 경우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공급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공공부지 활용 방안으로 중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래 여당하고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반대 때문에 공공부지 활용으로 좀 돌아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윤덕 장관은 전세 대책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 블록형 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주택들의 공급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되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 모델인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통해서 이 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전세난이거든요. 이 전세 대책은 매매보다도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당장 단기적인 공급 방안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김윤석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를 한 거는 좀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화제가 된 거는 바로 전세 대출입니다. 자, 김용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대출 문제도 조금 더 고민해서 준비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전세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 대출을 확대해줘서 좀 어려움을 겪는 실소자한테 전세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거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전세 대출 규제가, 전세 대출 관련해서 언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냐? 보통은 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이 전세 대출 한도나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마땅히 대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푸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 그래서 혹시 1월에 발표되는 공급대책에서 이런 전세대출 확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도가 현재 5억으로 묶여있는데 그걸 늘리거나 이런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이번 정부 이후에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전세대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규제해서 전세시장으로 들어오는 대출을 차단시켜 전세값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 정권 출범 이후에 반복되어 온 기조라서 이번에 혹시 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예상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면 이것도 이제 많은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대출 제도도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부동산 커뮤니티하고 이제 카톡방에 무엇이 돌았냐?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엠바고가 붙어 있지 않은 이제 자료는 이제 신뢰하지는 않는데 이걸 보면은 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근데 무주택자는 안 건드리고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제한이 돼 있죠. 그 외에도 그냥 수도권 전체적으로 유주택자는 다 막고 무주택자는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이런 게 있는데 분당하고 과천하고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신뢰는 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1월 15일 대책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게 확정일 경우에는 5월 이후 매물 잠김 심화가 생길 것이다. 물론 5월 9일 이전에 좀 아무래도 매물 증가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락 요인까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옛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매물 늘어나는 효과만 있었고 오히려 매물 잠김 효과로 집값이 오르더라. 자, 세 번째, 추가 공급 대책은 1월 중순 발표 예상인데 공공과 유유부지 활용 방안 및 전세 대책이 나올 가능성, 전세 대책은 전세 대출을 좀 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수자는 대출을 확대하고 또한 유주택자는 대출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월 6일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소형 면적, 요즘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소형을 사야 될 단지가 있고 중형 면적을 사야 될 단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수해야 될지 저희가 멤버십에서 정리를 드렸고요. 대표적인 풍선 효과 이제 유형이죠.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 추천 6곳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 6곳의 시세 변화와 매수 타이밍 멤버십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키무도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른 인생을 선물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